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관리도 경영의 시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20대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요식업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요식업을 장사로 접근하면 얼마나 크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요식업을 장사하시는 분이 경영적인 마인드로 탈바꿈했을 때 얼마나 크게 부가가치가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저는 이미 20대 때 요식업을 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10여 년 동안 지금 부동산 종합관리를 하면서 저희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정작 수억 원대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우리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체가 경영적으로 우리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억 원대의 자기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부동산의 매매, 분양에 대한 이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분양이 잘 안 될까? 혹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왜 매매가 잘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옆에 있는 건물보다 임대 공실률이 더 많을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자꾸 바깥에서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관리도 경영의 시대, 이 부분을 들으신다면 왜 똑같은 입지 정보와 상권 정보 안에서 왜 우리 건물이 다른 건물들보다 매매가 쉽게 되지 않았는지, 분양이 쉽게 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의 기본적인 관리 방안과 추후의 전문 경영을 통해서 부가가치 상승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도 경영의 시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관리의 보편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축주나 시행사의 분양 수익 극대화의 목적에 따라서 건설을 하고 있어서 준공 이후에 분양 이후의 관리에 관한 배려나 어떤 분양자의 관리 안내, 하자 문제 등의 어떤 관리 부분에 취약점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형 집합 건물이나 관리 업무에 참고할 만한 전문 실무 서적이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관리 건물의 수요에 대비해서 관계 법령상의 어떤 적법한 혹은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관계 법령의 어떤 적용 범위가 굉장히 부족해서 불합리한 관리 업무의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동산 관리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저의 생각은 아니고 저의 어떤 십몇 년 동안의 실무 노하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국형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사례를 같이 드는 것이므로 이건 단순하게 제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관리의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는 이래요. 기존 청소업체 등의 단순 건물 관리 업무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의 홍보, 상권 분석이나 행정, 회계, 법률,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체가 경영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건물주나 입주자 대표 또는 구분 소유자 임차인 등의 이해상반의 중립적인 관리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관리 수익 및 건물의 이익을 토대로 한 경영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관리 규약이나 관리 방법이 있지 않아라고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규정이라는 건 규칙일 뿐입니다. 각 건물들마다의 실제 운영되는 사항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관계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영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들어 2018년 이후에 현재 지금 2019년이 지나서 2020년 중반이 가까웠는데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뜨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관리 쪽으로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보는 이 시장에서 어떤 건물이냐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지형 빌라,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상가 원룸, 승강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우리 옛날 연립이나 일반적인 빌라들은 실제로는 단순하게 미화 부분에 관한 그리고 또 옥상 누수나 외벽 균열이나 이런 하자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일만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 관리라고 표현은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소방이나 다양한 어떤 전기 설비, 방제 설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관리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저희는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 관리의 전반적인 종류 및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어떤 법령에 어떤 규약에 적용될까라고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2가구 이상이 같이 공존하는 건물을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모든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이 집합 건물은 관계 법령으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큰 틀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 법령이 따로 있는데요. 2가지로 나누면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나눕니다. 의무관리 대상, 간단하게 승강기가 있거나 승강기가 있으면서 15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승인한 건물 또는 300세대 이상의 한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을 얘기해요. 이런 건물들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한마디로 그냥 주택관리사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300세대 이상이 아니거나 우리 집에 승강기가 있지만 149세대라면요.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런 건물들을 대표적인 건물들이 우리가 중소형 건물이라고 지칭하면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또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계신 중소형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기본적인 건물들을 저희가 이제 비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설 관리의 종류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집합 건물의 용도별 분류로 봤을 때 주기능 요소와 부가기능 요소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기능 요소로 봤을 때는 주거, 업무, 상업적으로 저희가 흔하게 분류를 합니다. 주거는 기본적인 아파트, 기숙사, 연립 등의 사람이 주거하는 시설이고요. 업무는 오피스텔이나 회의실 등의 소규모 사무실, 상업적인 건 도소매 판매 업종이나 할인점 등을 얘기하고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인 주기능, 집합 건물의 어떤 시설 용도 중에 주기능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숙박시설이나 문화 관련, 체육, 공공휴게시설 등은 우리가 부가기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당구장, 아이스링크, 실내 스포츠센터 등의 여러분들이 공공을 누구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부가기능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 혹은 관리하시고 있는 건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 모든 건물들을 저희가 집합 건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집합 건물의 어떤 관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 건물은 어떠냐? 보시면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은 무조건 10세대 이하라도 상관없겠죠. 5세대든 8세대든 이런 건물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순간 수분양자가 생기는 순간부터 관리단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 관리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모든 관리단은 수분양자와 임차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단에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을 선출합니다. 흔하게 아시죠? 동대표,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선출해서 이 관리인이 우리 건물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관리인이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이 종합관리업체나 자치관리나 일부 혼합관리식의 관리 방안들을 이 관리인이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줄여서 우리가 입대위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때 그냥 통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관리인이라고 집합건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리인들이 이런 건물들을 관리를 할 때 그럼 어떤 법 안에서 어떤 규약 안에서 관리를 해야 적법한가? 기본적으로 분양하시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같이 이제 장마철에 누수가 많이 되면은 신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건물은 시행사나 건물주나 사업주체가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를 봐주게끔 돼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으로 10년 동안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10년간의 하자를 누가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수 기간까지는 5년 이하의 어떤 하자담보 책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왜?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냥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이래요. 이제 고작 3, 4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면은 입대위에서 입대위가 고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선거위원회에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그 하자에 대한 내용을 시행사한테 요청해서 시행사가 고치게끔 하고 혹은 시행사가 못 고쳐줄 경우에는 내가 내 돈으로 고치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이미 준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정이나 규약이나 절차를 어디서 봐야 되냐?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관리인들이 흔하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큰 틀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보시면 집합건물 관리규약,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관리규약을 준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뭐 층간소음이나 주차 규정이나 뭐 단전단수 등의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이제 규정할 수 있게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뭐 관리비 예치금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어떤 행위에 관한 뭐 특수항목 같은 경우들을 여기서 이제 준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들은 부동산을 관리를 하실 때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뭐 빌라 8세대 한 동짜리 누구한테 맡기기 뭐 하니까 청소도 따로 주고 승강기도 따로 주고 그냥 반상회에서 동대표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거를 직접 관리 형식. 두 번째로는 혼합 관리. 이렇게 하시면서 승강기를 따로 주고 경비원을 따로 쓰고 하는 부분의 일부를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을 우리가 혼합 관리라고 하죠. 이게 혼합 관리 형식이고 종합 관리 형식은 관리비 부과부터 이런 모든 하청업체의 계약과 그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리까지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종합 관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관리비 부과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나라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 정액제 관리 방식입니다. 정액제. 초반에 들어갈 때 제가 얼마의 관리를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정액제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비정산제, 매월 발생하는 비용만을 부과하는 실비정산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제든 실비정산제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동산 관리를 공용 부분에 대한 어떤 청소, 경비 업무만 우리는 한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동산 관리의 경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부 그냥 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니까 막 천장에 거미줄이 막 있고요. 그리고 막 균열이 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한테 제가 요청하라고 하니까 입주자들이 요청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거미줄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경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비원만 모시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관리비하고 상관없는 어떤 뭐 정액제라 그래서 싸다 그래서 관리가 대충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관리비의 규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이건 좀 뭐 다양하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제가 이 관리비 예치금을 넣은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 예치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목적이냐라고 해서 분쟁이 많이 있으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셨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분양대금 완납하셨나요? 완납증 있나요? 그 완납증을 요청하죠. 그 두 번째로는 관리비 예치금 입금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는 그래요. 수분양자 내가 살지도 않은 건물에 무슨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의 관리비 예치금을 내야 되냐. 근데 그 예치금을 내야 키를 분출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신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4조에 들어서 사업주체 관리에서 공동주택을 직접 사업주체가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집기 비품이나 청소용품이나 다양한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데 이미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그거 사업 주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입주가 100%다 끝날 때까지는 사업 주체가 빈집에 대해서 혹은 건물의 공용에서 발생하는 일부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청소 집기 비품도 사업 주체가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최초에 사용을 하시고 2, 3년 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적립금을 적어서 이 비용을 나중에 추후에 보증금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쌓아놓으시는 비용이라는 거죠. 관련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24조의 관리비 예치금이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관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뭐 소방, 뭐 수신기, 타워, 뭐 다양하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제 장마철이 돼 있어요. 장마철이 돼 있는데 습기 때문에 누수 때문에 갑자기 운행이 정지되고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7월 달이기 이전에 저도 부동산을 종합관리하는 기업의 수장이면서 제가 직접 실무에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2달 동안은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물론 아무리 우리가 사전 점검을 잘해도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전 점검을 안 하면 안 되겠죠. 120%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100%를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까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부동산 관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주자들이 수분양되는 순간부터 관리단이 형성되고 그 관리단 안에서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죠. 선출해서 위탁관리든 혼합관리든 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는 기구들, 위탁관리업체나 혼합관리는 이 기구들이 부동산 관리를 경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관리업체를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에 사시는 분들,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사시는 입주자분들은 세대의 하자 점검이라든가 공용 부분의 하자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끝나냐?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분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야. 저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개 계약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입지 정보나 상권 정보를 주변에 안내를 해서 쉽게 실수요자들이 올 수 있게 저는 그냥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보다 제가 더 그 건물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건물 시설 관리에서 중개 임대 공실 관리나 단순 유지보수에서 입주지어지나 하자보수와 단순한 미화 보안 경비 등에서 주거 이전 서비스인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물이나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집의 관리를 좀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맡겨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관리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